지체 없이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사전 작업입니다. 참치 블록이 들어갈 정도로 충분히 큰 용기에 물을 반 이상 채워서 뚜껑을 덮고 섭씨 1도 이하로 맞춰놓은 냉장고에 넣어 놓습니다. 다음으로 드라이 아이스와 함께 도착한 참치 블록을 냉동실에 옮겨 놓습니다. 드라이 아이스와 함께 배송된 참치는 온도가 너무 낮아 해동도 오래 걸리고 다루기도 힘들기 때문에 하룻밤 정도 냉동실에 넣어두어서 영하 20도 내외까지 온도를 높여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흔히 알려진 미지근한 소금물을 이용한 해동법인 오염수 해동법 대신 그보다 초보자가 했을 때 실패 확률이 적고 결과물도 보장되는 다른 해동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원리에 대해선 이전 영상에서 다뤘으니 카드를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참치 부위 중 가장 갈변이 빨리 오고 다루기가 어렵다는 카마토로 부위를 완전히 해동한 뒤 24시간이 지나도 전혀 갈변이 되지 않고 품질 하락이 없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집에서도 해동된 참치를 생참치와 같은 모습으로 완벽하게 숙성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해동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냉동실에 넣어놓았던 참치 블록을 꺼내서 흐르는 물로 30초 내외로 세척하며 표면에 붙은 톱밥 등을 제거해줍니다. 삼톱 현상은 어차피 용매가 고체상이 되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 세척할 때는 소금물을 쓰지 않고 그냥 수돗물로 하셔도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하는 작업이 참치 블록이 물과 접촉하는 마지막 작업입니다. 다음으로 해동지를 이용해서 표면의 물기를 잘 제거해주세요. 이때 참치가 아직 차가운 상태이기 때문에 해동지로 감싸주는 시간이 길어지면 물이 얼면서 해동지와 참치가 달라붙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0초 이내로 빠르게 수분만 제거한 뒤 해동지를 벗겨내주세요. 보통 이렇게 참치가 언 상태로 참치를 손질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희는 참치를 해동하고 그 뒤에 숙성 과정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원물 그대로를 유지시키겠습니다. 아무것도 손대지 말아주세요. 다음으로 할 작업은 이들을 지퍼백이나 비닐봉지에 넣고 공기를 빼주는 작업입니다. 저처럼 따로 식품용으로 진공청소기를 마련하셔서 공기를 빼셔도 좋고 빨대로 내부 공기를 흡입하시거나 물에 담가서 수압으로 공기를 빼주셔도 됩니다. 이런 음식 손질용으로 이런 작은 진공청소기 하나 구입해 두시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공기를 여기서 잘 빼주셔야 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기를 잘 뺀 비닐봉지 혹은 지퍼백을 공기가 새어 들어가지 않게 잘 묶어 닫아주시고 이제 이를 우리가 전날 냉장고에 넣어 섭씨 1도 이하로 맞춰놓은 물속에 넣고 그릇 등을 위에 올려 확실히 가라앉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2시간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아주 두껍게 가공된 적신 덩어리 같은 게 아닌 이상 대부분 2시간이면 완전히 해동이 됩니다. 부위마다 뭐 해동 시간이 다른 건 맞습니다만 귀찮으니까 그냥 2시간 넣어주자고요. 자, 2시간이 지났으면 꺼내보겠습니다. 이 해동할 때 썼던 물은 절대 버리지 마시고 냉장고에 다시 넣어두세요. 해동이 잘 되었죠? 말랑말랑한 상태로 완전 해동이 되었습니다. 색깔도 좋죠? 소금물에 넣어서 발색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참치의 발색 및 갈변 같은 색깔이 변하는 현상은 미오글로빈과 지방의 산화와 관련된 것이지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의 사용 여부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또 해동을 하면 미처 일어나지 않았던 사후경직이 일어나서 참치의 근육 조직들이 살짝 뒤틀릴 수 있는데 이는 숙성 과정에서 안정화가 되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동하면서 나온 드립, 수분을 해동지로 감싸 잘 제거해 주시고 새 해동지를 꺼내 표면에 수분이 제거된 참치를 감싸줍니다. 이때 저는 리드페이퍼라 불리는 일본 제품을 썼는데 당연히 해동지를 쓰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롤 형태로 되어 있어서 쓰기 편하고 흡수력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릇에 놓고 잘 랩핑을 해서 냉장고 가장 안쪽에 넣어둡니다. 참치를 해동할 당일 바로 드실 분들은요 이렇게 2시간에서 6시간 정도 두셨다가 바로 썰어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앞서서 제가 숙성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죠. 숙성한 참치의 참맛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품질 변화 없는 숙성 방법입니다. 냉장고에 참치를 넣어놓고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참치를 꺼내주시고 이번에는 숙성지, 숙성 시트지가 참치의 모든 면에 잘 접촉할 수 있게 팽팽하게 해서 참치를 잘 감싸줍니다. 숙성지의 경우 네이버 등에서 숙성 시트지라고 검색해서 구입할 수 있고 해동지와 뭐가 다른지는 제가 영상을 통해 자세히 풀어놓은 적이 있으니 카드를 타고 가셔서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제 경우 여기서 초록색 종이 저 그린 파츠로 참치를 싸는데 이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연출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무시하시면 됩니다. 숙성지로 참치를 잘 감쌌으면 아까 참치를 해동할 때 썼던 방법과 동일하게 비닐, 지퍼백 등에 넣고 공기를 잘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포장된 참치를 다른 지퍼백에 한 번 더 넣어서 물이 들어가는 걸 완벽하게 차단하겠습니다. 제 경우 아래 쟁반 등을 하나 넣고 지퍼백에 넣었는데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렇게 하면은 참치가 있는 부분이 물에 더 잘 잠겨서 이렇게 합니다. 이때 이미 참치 블록 각각은 공기를 빼서 포장하였고 해동을 할 때는 매질에 따른 열 전도율의 차를 이용했었지만 이번에는 단순 온도 유지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지퍼백 내부의 공기는 굳이 빼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참치가 이중으로 포장되고 나면 이를 쟁반이 위로 가게 뒤집어서 우리가 냉장고 안에서 냉각시켜 놓은 물속에 다시 넣고 행주 등을 이용해 다시 덮어줍니다. 물속에 참치를 넣어 놓으면 냉장고를 여닫으며 발생하는 온도 변화의 효과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 놓고 숙성을 하시는데 저는 24시간 정도 하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24시간 이하로 해주시고 몇 번에서 요령과 자신감이 생기신 분들만 24시간을 넘겨주세요. 자, 27시간 정도 물속에서 숙성된 해동 완료 시점으로 하면 총 29시간이 지난 가마토로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갈변이 전혀 없이 온전하게 숙성이 완료된 가마토로의 모습입니다. 아름답네요. 이제 껍질과 내장막 등을 제거하고 잘 썰어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참치를 해동하고 숙성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냉동하지 않은 생참치와 맛이 비슷해진다는 것입니다. 감칠맛과 기름기 그리고 참치의 풍미가 생참치와 같이 잘 드러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생참치와 같은 부드러운 조직감 때문에 사시미 칼이 갖춰져 있어야 예쁘게 썰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네요. 이 참치를 잘 썰어서 이렇게 회와 스시의 형태로 먹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가마토로보다는 주토로가 더 좋은데요. 가마토로는 좀 빨리 물리더라고요. 느끼하고. 하지만 가마토로와 같은 토로 부위는 숙성하면 안 된다. 반나절만 지나도 갈변이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녀석을 이번에 해동하고 숙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다들 맛있는 참치회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영상 많이 올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회뜨는 공대생이었습니다.